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AK-47의 가격은 $1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.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AK-47의 소 3-4마리의 가치를 매겨 화폐처럼 거래하기도 했죠. 이 정도면 총기계의 비트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. 총기의 등장 이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총들은 손에 꼽히는데요. 그 리스트에 절대 빠지지 않는 총이 바로 소련 태생의 AK-47입니다. 미국의 M16이 자유진영의 상징이라면 AK-47은 공산진영과 테러리스트 세력의 상징으로 불리죠. 영화, 뉴스 게임은 물론이고 실제 분쟁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총, 과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? AK-47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AK는 아부토마트 칼라시니코바, 즉 러시아어로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이라는 뜻이고 47은 개발이 완료된 1947년을 의미하죠. 이 총을 설계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총기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차 대전이었습니다. 그는 독일군과의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곳에서 전우들이 독일군의 자동화 무기를 칭찬하고 군인 2~3명당 소총이 하나씩만 보급되던 소련군에 불만을 가지는 걸 알게 되었죠. 병상에 누워있던 칼라시니코프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시작된 스케치와 실험이 AK-47의 출발점이었습니다. 전쟁이 끝난 뒤 소련은 새로운 제식 소총을 찾고 있었습니다. 독일군이 사용하던 슈투름게베어 사사 돌격 소총의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죠. 중간 위력 탄환을 사용하는 자동 소총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. 여러 경쟁작들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미하일의 설계였고 1949년부터 이 소총은 소련군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 AK-47은 소련군의 상징적인 무기가 됩니다. AK-47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신뢰성이었습니다. 진흙탕에 빠져도 모래가 내부로 들어가도 눈과 비를 맞아도 웬만해서는 작동을 멈추지 않았죠. 이는 정밀도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부 구조의 여유를 크게 둔 설계 덕분이었습니다. 명중률은 서방 국가의 소총보다 떨어질 수 있었지만 소련은 전쟁터에서는 정확성보다 작동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AK-47이 서방 세계에 처음 알려지게 된 건 1956년 소련군이 헝가리 혁명을 진압할 때였습니다. 덕분에 수천 명이 사망했고 13,000여 명이 부상당했죠. 첫 등장치곤 꽤 파격적이었네요. 이 총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데에는 냉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소련은 공산권 국가와 친소 성향의 정권, 그리고 각국의 혁명 세력에게 AK-47을 대량으로 지원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도와 생산 설비까지 함께 제공했죠. 덕분에 AK-47은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, 동유럽, 중동, 아프리카 등지에서 현지 생산되며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. 이런 역사를 가진 덕분에 지금도 AK-47은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. AK-47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북한군의 대표적인 제식 소총이 바로 이 AK 계열 총기이기 때문이죠.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AK-47을 지원받아 사용했고 이후에는 자체 생산까지 하게 됩니다. 반면 남한은 M16을 사용했으니 한반도는 냉전 시대에 두 총이 직접 맞서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. AK-47은 생산량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총기입니다. 보수적으로 잡아도 7천만 정 이상, 많게는 1억 정이 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죠.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소총이라는 기록입니다. 너무 흔해진 나머지 일부 국가에서는 트럭이나 염소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. AK-47은 테러리스트와 반군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습니다. 값이 싸고 구조가 단순해 제조도 쉬우며 최소한의 훈련만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군에게 이상적인 무기였죠.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AK-47이 널리 사용되며 일부 국가의 국기나 문장에는 AK-47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모잠비크입니다. 모잠비크의 국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AK-47이 그려져 있습니다. 자기네 나라 국기에 총을 그려 넣을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. AK-47 역시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. 생산성과 내구성을 개선한 AKM, 소구경 탄환을 사용하는 AK-74, 그리고 현대화된 AK-12까지 계속해서 개량되어 왔죠. 흔히 구식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현역으로 진화 중인 무기입니다. 흥미로운 점은 AK-47의 설계자인 칼라시니코프가 이 총으로 큰 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.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기 설계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. 더 재밌는 건 그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보드카 브랜드와 TV쇼에 출연해 AK-47의 발명가라는 타이틀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건데요. 어찌됐든 AK-47은 냉전과 현대 분쟁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고 미하일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해피엔딩이네요.